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8월 20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조국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유급을 2번이나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6회에 걸쳐서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은 것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는데, 자, 오늘은 과거 한영외고 2학년 시절에 학회지, 그것도 정식 의학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한 논란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이것은 정말 부정 입학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으로까지 확대가 되어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네,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 한영외고를 나와서 고려대 이과계열에 진학했고 그 이후에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한 번도 시험이라는 것을 보지 않고 뭐 수시 전형이라든가 특별 전형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그동안 계속 입학을 해온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 한영외고를 나와서 그 다음 고려대 이과계열로 진학을 했고 그 다음에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금 입학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 번도 시험을 거치지 않고 진학을 했습니다. 전부 특별 전형이라든가 수시 전형을 통해서, 즉 서류 전형이라든가 면접만으로 입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 어떤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의 눈길도 있습니다.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것은 2008년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이 조 씨가 단국대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하면서 정식 학회, 즉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논문에 그것도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 논문은 6년 동안 진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된 논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논문에 2주 정도 참여한, 그것도 고등학생이 다른 모든 카이스트 교수라든가 카톨릭대 의대 교수 그리고 박사들을 다 제치고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논문은 이듬해, 즉 2009년에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게재가 됐고 2010년에는 이 조모 씨가 수시 전형으로 고려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 입학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에서 제1 저자로 논문을 게재했다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이것은 지금 동아일보가 보도한 상태입니다. 네, 정말 고등학생 자격으로 정식 의학 학회지에 제출된 논문의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우선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되고 있는 논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 내피 산화 질소 합성 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입니다.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을 앓는 신생아의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질병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논문이 작성된 과정을 보면은 화면 잠깐 보시면 저렇습니다. 동아일보 출처 내용인데, 자, 이 논문 자체가 이미 2008년에 이제 내용이 완성이 됐는데 이 논문은 2002년부터 계획이 되고 준비가 됐습니다. 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이 논문에 샘플이 되는 여러 케이스들을 수집하는 이런 일들이 2002년부터 진행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때 조 후보자의 딸은 당시 11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국 후보자의 딸은 2005년에서 6년 미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2007년에 해외 자녀 특별 전형으로 한영외고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면서 2008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2주 인턴 과정에 참여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논문 연구를 지휘한 단국대 의대 A 교수는 이 조 씨와 같은 학년의 한영외고 동급생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학부형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친분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2008년 12월에 이 조 씨는 제1 저자로 등재가 되고 이 논문은 대한병리학회지에 제출이 됩니다. 2009년 3월에는 이 논문이 대한병리학회지에 정식으로 등재가 되고 2010년 3월, 즉 1년 후에 수시 전형으로 고려대에 입학을 하는데 이 대입 자기소개서에 해당 논문을 기재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고등학생이 제1저자로 이렇게 이름이 오르내린 이 논문에 대해서 사실 여러 의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다 하나같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분은 제목만 딱 들어보고 기가 찼다라는 것이죠. 아니, 이런 연구에 고등학생이, 그것도 문과에 속해 있는 고등학생이 무슨 천재이길래 이런 수준의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논문은 이미 2002년부터 자료 수집 등 6년 동안 연구가 진행된 것을 바탕으로 작성된 논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단국대병원에서 출생한 37명의 HE 환화, 즉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을 앓고 있는 그 소아 환자와 그리고 54명의 정상 신생아의 유전자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또 통계 분석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연구가 6년간 진행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주 뒤늦게, 그것도 2008년 맨 끝에 2주 동안 합류한 사람이 일저자로 이름을 올린다? 이것은 뭐 의학계 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1저자로 이름을 올리려면 연구의 계획부터, 그리고 자료 수집 과정부터, 통계 분석부터,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에 정말 열심히 참여한 사람만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단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은 학교와 전문가인 학부형이 협력해서 학생들의 전문성 함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여러 개의 프로그램 가운데 후보자에 따른 모 대학 의대 교수였던 학부형이 주관한 프로그램에 다른 한 명의 학생과 함께 지원했다. 또 멀리까지 매일 오가며 프로젝트의 실험에 적극 참여해 경험한 실험 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 데 기여하는 등 노력한 끝에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6에서 7페이지짜리 영어 논문을 완성했고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해명에 대해서도 제가 물어본 의대 교수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교생이 의학 논문을 쓸 수는 있지만 이 논문 자체는 정식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린 논문이라는 것이죠. 저 논문을 한번 읽어보기만 해도 고교생이 이런 의학 논문을 썼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습니다. 제가 만난 소아과 의사분은 이 논문을 읽어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논문은 소아과 신생아학 관련된 논문으로서 소아과 의사가 몇 달간 매달려야 완성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의 논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의 면허 취득을 위한 자격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또는 전문의가 되어서야 비로소 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의대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학생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라는 것은 정말 쪽잠을 자가면서 낮엔 일하고 밤에는 논문 쓰기 위해서 쪽잠을 자가면서 저 논문에 참여했을 어떤 대학원생이 자기 몫을 빼앗겼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가 과거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2012년 4월 19일에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직업적인 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논문 수준은 다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도 논문의 기본은 갖추어야 한다. 학계가 반성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도 잠을 줄이며 한자 한자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있다. 지금 이렇게 과거에 발언을 했는데, 네, 이 발언을 가지고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면 더더욱 내로남불이 되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런 비슷한 류의 입시 비리로 인해서 대대적인 감사가 벌어졌습니다. 교육부는 사학 비리를 근절하겠다라고 하면서 주요 사립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적발이 돼서 보도가 됐었는데, 한번 보시면 문화일보 자녀 입시용 논문 이름 끼워 넣기 서울대에서만 14건. 즉 교수들이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자신이 쓰는 논문에 공저자로 등재를 해주거나 아까처럼 저렇게 제1저자로 이름이 올려서 입시에 유리하게 해주는 이런 입시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죠. 또 다른 케이스도 있었는데요. 성균관대학교의 이모 교수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딸을 서울대 치의학 전문 대학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제자를 동원해서 딸의 과제를 대신 작성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로 기소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국 후보자의 딸의 지금 이런 논란은 이러한 과거의 입시 비리와도 오버랩되면서 뭔가 부정 입학, 입시 비리 의혹으로까지 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외에도 조국 씨의 딸은 한영 외고도 뭐 해외 자녀 특별 전형으로 들어갔고, 그 이후에 문과에서 또 고려대 이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의학 전문 대학 원으로까지 지금 입학을 한 상태인데, 이 과정에서 시험 한 번 없이 늘 네, 수시 전형, 뭐 특별 전형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정말 여기저기 온라인상에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입시 전문가들은 지금 이러한 진로 행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